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고 힘겨운 그런 나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가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 내용이 일단 현실적으로 잡혀지게 되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대바닥으로 인식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가가 강세를 띠는 것이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이다. 경기가 좋아져서의 물가 상승이다. 다만 너무 가파라서 그것만 잡으면 된다. 아시겠죠? 공급자의 강세, 예전에 유가 파동 났을 때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플레이션까지 가지 않도록만 제대로만 잡아내면 됩니다. 오늘이요, 목요일장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 제대로 잡아내셔서 이제부터 해서는 포트폴리오에 그러한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변동성 종목에서 또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8.6 어마어마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8.6이라는 거는요,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랍니다. 그 가장 높은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예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또 이만큼 올라온, 그럼 큰일 나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하고 지금하고 바뀐 거는 전년도에 돈을 무지하게 뿌렸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뿌렸고, 대선이 끝나면서 미국 쪽의 기준입니다. 자금을 뿌렸습니다. 금리를 잡아야 될 상황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될 상황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겁게 형성이 된 거죠.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조정은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빠르게 볼 겁니다. 잡힐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날이에요. 여러분들께 8일 날 불기둥 다 대형주에서의 기준. 이런 대형주에서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변동성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9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9일 날 불기둥. 불기둥이 팡팡팡. 결론적으로 불기둥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 마찬가지입니다. 6월 10일 날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불기둥.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옮겨져 있으셔야 돼요. 14일 날 같은 경우에도요. 14일 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15일 날 에코프로 BM이 강세를 띠다가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졌습니다만, 시가총액 1위로서의 또 전체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이 연동돼 있었다. 좀 아쉽지만. 그리고 14일에도 KG ETS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요, 실탄을 준비했다라고 해가지고 15일 날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14일 날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기준과 15일 좋습니다. 15일의 기준에 에코프로 BM 장중에 올라섰다가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럼 새로운 기회를 한번 목요일 날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KG ETS는요. 실탄 5천억 마련. 거기에서부터 쫙 뻗어 올라갔죠. 일단 목요일 날 또 들여다보셔야겠죠. 기준 거래량 잡아드릴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한일사료, 신성홀딩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를 통해서 스스로가 잘 매매 잡아내고 수익 잡아내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기준의 기아와 현대차 시장의 영향으로 보합권으로 눌리고 끝났습니다만, LG와 약법으로 끝났습니다만 그간의 흐름 상당하죠. 이런 수익 범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오리온이에요. 장학형이 떴어요. 그러고 나서 가온칩스, 지트파워, 상상상 이렇게 기준이 잡힌 겁니다. 결론적으로 13일부터 월요일부터의 수익 범위 보시면 신성홀딩스예요. 신성홀딩스. 그러고 나서 또 15일까지도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두 번째 VI예요. 언제요? 14일 날의 기준. 14일 날의 기준에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 LG에너솔루션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변동성이 확정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에 흐르면서 이러한 충분한 수익 범위를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런 자락에서 OMA 20여 명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만 전체가 인정하는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만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또 신성홀딩스입니다. 월요일에 상하이에서 또 신성홀딩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곡물 관련된 사료 관련된 코스모 신소재, 예? 코스모 신소재. 화요일 날 급등, 수요일 날도 강세 뛰다가 밀려버렸어요. 또 EV 첨단 소재입니다. 11%. 여러분들 선배분들. 아롱이님 마찬가지. 주린열 공성재님 가온칩스 휴림 로봇입니다. 수익 인증. 이런 부분이 다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14일 날 초코빵이 오르면 오리온이 오르나? 와, 오리온 시가총액 조단위잖아요. 조단위의 시가총액. 그렇게 하면서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14일입니다. 오리온이라고 오리온이야 얼마? 94,300원. 94,300원.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94,300원. 오리온이라니까요. 오리온인데 14일. 요 자리인데 요 자리 장학형인데 극대형주에서 15일 날 어때요? 개당초부터 신성홀딩스 13, 14, 15 막 난리가 났죠. 이 신성홀딩스의 흐름 3거래일 동안의 폭등 이 신성홀딩스의 이 흐름 글로벌 시장의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항만이 일부 폐쇄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세계로 수출이 안 되죠. 또 거기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그런 흐름 때문에 뭐 신성홀딩스 거기에 연동된 또 한일사료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꼬리가 쫙 달려요.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이죠.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내려와요.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거래만 수반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개별 매매 기준은 조금 이따 뒷부분에 뭐 한일사료나 KG ETS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15일 날 기준에서 한일사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장에 이 종목군을 가지고 막 수익을 다 내자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종목군들을 들여다보시려면 지금 14일 날 오리온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그러고 나서 직접적으로 오리온 직접적인 시가총액 조단위짜리 종목에서 매매를 해요. 폭등이 나와요. 오리온에서 그 큰 종목에서 상승 장학형이 뜨고 가온 칩스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이 폭등 헐 오리온이네 오리온 15일 날 이야 오리온 증권사에서 15일 기준에 오리온에 대해서 2개월 만에 분기 예상이익을 모두 채웠다. 야 이거 깜짝 놀랄 실적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오리온 10.82%까지.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세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고 공부하고 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이런 종목에서 조단위 종목에서 수익이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주력주에서 하방을 좀 잡아주고 탄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G2파워나 가온칩스 특히 오리온 같은 조단위 종목에서의 이런 10% 언제? 수요일 날 이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장학형입니다. 요 자리. 응? 또 마찬가지야. 어제 기준에서도 또 14일 기준에서도 둘 다 장대 양봉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파워예요. G2 파워, G2 파워. 와우, G2 파워. 상가겠네, 상가네. 와, G2 파워. 여러분들 수익 계좌로 안 가져가실 거예요? 장학형 뜨고 그 다음날 거래 터지는데 이날은 중립입니다. 개별 매매. 장학형이 떴어도 왜?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이날은요. 전체 시장에서 들여다볼 만큼의 거래대금이 있다. 장학형이 떴었다. 편입의 기준이다. 편입의 기준이었는데 꼬리가 달렸다. 전량차익. 그 정도만 놓고 보시면 돼요. KG 이때에서 어제 못 뺀데 어느 정도에서 빼면 좋을까요? 19,430원에 편입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20% 올라. 20%. 20%. 지난주 내내 변동성의 확장.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의 흐름. 거래대금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훌륭합니다. 장 막판에 KG그룹 어떤 거요? 쌍용차 인수자금 일단 5천억 확보. 여러분 선배분들은 가온칩스입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예? 한일사료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이 변동성이 한일사료의 변동성이 19.89예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9.89%. 거의 상한가 수준. 거래량 터지고 상승일 때 확인형. 월요일 날 이미 보여드렸던 한일사료예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또 20% 수준.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 마찬가지예요. 가온칩스 22.88%. 장학형이 떴네. 장학형이 떴네. 장학형이 떠서 얼마? 25,000원, 26,000원. 그리고 얼마? 35,000원까지. 25,000원, 35,000원까지. 40%.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고 싶다. 3989. 샵 3989. 신규 상장주에서의 이러한 강력한 수익 범위. 샵 3989 문자 지금 주시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목요일장도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황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사실. 빨리 넘깁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13일이에요. 제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13일. 올해 2월 11일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두 가지를 놓고 봅니다. 근원과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보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는 사실상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원유, 유가 부분하고 그리고 곡물.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이것을 빼고 난 게 근원이에요. 왜 저것을 빼느냐? 이거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원유를 갑자기 예전처럼 유가 파동처럼 산유국에서 갑자기 감산을 하든가 가격 올려버리면 그러면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식료품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라든가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형성되는 거. 나머지 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이 근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고 사실상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정점을 찍고
윤정도가 예견해 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안정화 됐어요. 정점을 찍고. 응?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입니다. 아니 전년 전월. 그러니까 전년 전월이 아니라 전년. 그러니까 5월이면 작년 5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대비 돈이 많이 풀린 상태니까 경기 성장률 감안했을 때 적절함.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사실상 올라왔어도 돈이 원체 풀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 부동산 어마어마했잖아요. 재난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으니까.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서 물가가 오른 부분. 근데 그게 잡혔단 말이에요. 금리를 3월에 인상하고 나서 4월, 5월 잡혔잖아요. 4월, 5월 잡혔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를 보는 게 원래는 원칙이죠. 전년 대비 1년상의 흐름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월 대비해서는 요만큼씩,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씩 뭐 증가했었다, 뭐 이런 범위. 0.6 정도. 그래프상으로 뭐 계속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다 들어간 기준입니다. 그 식료품까지 다 들어간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증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곡물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은 어떤 거? 어떤 거요? 미국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사태가 발발되면서 유가 부분이 수요도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겠다? 자존심 싹 내려놓고 그럼 유가는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는 잡힐 수 있다. 그러면 식료품인데 곡물 가격만 조금 조정이 나고 그리고 중국 쪽이 지금 또 일부 봉쇄한다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좀 더 다시 열려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제대로 돼서 저가 상품이 미국의 경기를 조금만 잡아줘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차트로 보세요. 차트로.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요자락에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윤정도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금리를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월가나 일반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정도까지.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의 우려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게 아니라 금리를 적절히 여기서 올려주면 적절하게 물가가 잡힐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터져서 움직이더라도 적절하게 잡힐 수 있다. 그럼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런데 이때 뭐라 그랬어요? 돈을 뿌렸잖아요. 돈을 뿌리다 보니까 긴축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그러나서 이렇게 올라와도 뭐 경기가 호황세니까 체감 온도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는 호황세가 맞습니다. 지표가 다 호황이에요. 호황세이다 보니까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렇게 해서 수순대로 지금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거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잘 보세요. 사실상. 주춤했죠. 근데 50bp나 금리를 올렸는데도 꺾이지 않아서 그게 짜증스러운 거지.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미 근원은 잡혔고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이 잡히지 않았다. 근데 그래도 늦어졌다. 사우디 방문해요?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면. 그럼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도 전월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일반적으로 보죠. 그 수치 변화가 크니까 그게 작년을 대비해서 들여다봤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는 거냐 그냥 일반을 보는 거냐 했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을 봅니다. 원래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를 빼야 되는데 식료품하고 근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걸 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산을 할 때 원가 부분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건 무조건 넣어야죠. 생산을 할 때 에너지가 원가에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넣는 거죠. 공장을 가동해도 어차피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근원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을 놓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이 아니에요. 예측 범위 지금 나와 있거든요. 버겁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 부분들, 요 부분의 흐름들, 요거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에서 또 교육해 드릴 거예요. 또 노란톡에서 24시간 내내 교육해 드릴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여드린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금 거의 뭐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물가에 대한 부담 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분기 매출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PER이 상상 초월하게 낮아져 있어요.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느냐, 고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밀려 내려와 있고, 요자락에서부터도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고, 시장에서는 한간에 뭐 6만 원이 이탈될 수도 있다 하는데 이탈될 수는 있죠. 근데 이탈된다, 이것을 확언하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상황도 너무너무한 저평가,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20%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친다면, 이 검은 색깔 선이 지수의 기준이에요. 검은 색깔 선이 시장 지수의 기준. 삼성전자의 바닥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시장 대비 5배 이상입니다. 6, 7배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과 함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못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에서 쉬시는 게 옳습니다. 가장 뛰어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을 못 잡는다면 시장에서 잠시 쉬어 계시는 게 옳습니다. 전부 정리하고 쉬셨다가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그런 장이 다시 도래될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오셔서 시황 제대로 들으시고 삼성전자 주력주 제대로 채우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변동성 종목에서 수익 가져가실 분들, 상상상 종목 잡아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변동성 종목 잡아내셔야죠. 지난 5월 11일 이후에 상한가 리스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아쉬운 거는 5월 23일 HLB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가는 HLB가 상한가 진입한 거,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시가총액 조 단위 종목에서의 상한가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죠. 나머지는요 변동성이 흐름. 지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곡물 관련된. 그래서 월요일 날 상한가, 또 수요일 날 상한가, 또 화요일에도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다만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지속돼서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거래량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래대금도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이 신성홀딩스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져 있을 때만, 이럴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언제? 13일 월요일의 기준에 평상시 상상할 수 없는 거래대금 터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 당시 기준에 12,400원이죠. 12,400원 기준에 상장 주수가 1,100만 주. 그럼 어떻게 돼요? 1,467억 원.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최하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최하위에 놓여져 있는데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의 기준입니다. 지금 벌써 이미 9시 35분에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35분까지의 거래대금이 600억이 터진 겁니다. 만약에 이제 13일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놓쳤다. 이날은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잡기가 어려웠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의 범위에서도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그럼 얼마요? 1,5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왜? 1,500억 이상이 터져야만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야만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데 거래대금 몇십억 몇백억인데 그걸 매매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신성홀딩스의 흐름을 14일 또 15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14일에는 올라가다 양봉으로 가다가 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 15일의 기준은요. 지금 시간 보시면 9시 53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00억의 거래대금에서 그 거래대금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1,000만 주 기준 뭐 이렇게 잡히겠죠. 9시 10분, 9시 30분, 10시 이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을 1,500만 주 대비 10%, 20%, 30%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럼 10시까지니까 30% 얼마? 450억이 터지면 되겠죠. 주식수로 한 450만 주 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수로는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으면 30%니까 300만 주 정도 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봉이면 된다. 근데 이미 다 터지고 또 상한가에 진입. 그럼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1분봉 놓고 보면서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포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에서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합니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라 시가총액도 작죠. 또 펀더멘탈도 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이슈만을 가지고 말 그대로 머니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 달릴 때 분명하게 매직 계산기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2% 17,1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 여기서도 차익 실현. 뒷부분에 교육 교재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아까 보셨잖아요. 신성홀딩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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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 교육 자료를 상한가 풀린 이후에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걸 미리 여러분들께 노란 톡에 다 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월요일 날 상한가, 화요일 날 꼬리의 차익 실현, 또 수요일 날 또 들여다보고 또 상한가 이런 기준의 매매를 할 동안에 여러분들도 동반 수익을 내셔야죠. 두 번째 종목은 뭐예요?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은데 이런 이슈가 발생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확산이 된 거죠. 근데 당장에 실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종목의 경우에 다시금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하루 이제 걸러졌으니까 3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혹은 보수적이신 분들은 3천만 주,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2천만 주. 2천만 주면은 20위 안에 들어오고요. 3천만 주면은 이 거래량의 70%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언제요? 목요일 날. 지금은 7시부터 7시 50분까지는 아직 동시효과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형성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럼 지금 QR코드 이걸 찍고 지금 들어오시면, 또 혹은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이런 지트파워, 가온칩스, 오리온, 또 LG화학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목요일 장중 내내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가셔야죠. 나도 가온칩스 같은 이런 종목 잡아내고 싶어요. 가온칩스에서 이런 수익, 와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아가실 수 있어야죠. 와우, 한일자료까지. 그럼 가온칩스의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4천억까지 올랐어요. 4천억까지. 거래량은요, 거래대금이 3,700억씩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억의 거래대금 플러스 양봉의 기준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언제요? 12시 11분에 거래량이 벌써 이렇게 다 터져 있다면은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들여다보고 수익 발생 범위 잡고 장학형이 떴네? 장학형이 떴어? 그럼 얼마? 25,000원. 25,000원에서 얼마요? 35,000원. 40%. 여기서부터 잡았다면 24,000원. 40% 이상. 그 수익 범위를 불과 하루, 이틀, 이 거래일 만에 그리고 꿀이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이 거래일 만에 40% 이상의 수익. 좀 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한일사료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사료. 한일사료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아내셔야죠. 이런 종목 어떻게 잡아요? 샵 3989. 샵 3989. 그렇게 해서 불기둥 종목 탁 잡아내시고 불기둥 종목이 뭔지는 알았어. 샵 3989로 윤정두 이렇게 문자 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보냈는데 종목은 알게 됐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노란톡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자료받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한일사료의 기준은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5월 달에 이미 27일 날 한일사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한일사료 상한가 5월 27일 날. 와, 나는 한일사료 못 들어가서 현대사료 들어갔어요. 지금 뭐 곡물주들, 변동성 종목군들, 뭐 팜스토리 난리가 아니죠. 다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이 너무 커요. 응? 올라갈 때는 역시 곡물주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꼬리 달고 쫙 내려오면 15일 같은 경우에 수요일, 어제 같은 경우에 20% 수준까지 쫙 올라왔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쫙 미끄러져요. 그 다행히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한일사료 익절. 그런데 이렇게 PER, PBR이 높아요. 이런 종목을 익절을 못하고 잘못 갖고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군들, 팜스토리, 한일사료 이런 종목군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더라도 동영상 교육 들어보시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요. 혹시라도 이 종목 윤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매매 사인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벌써 이제 지난 수요일자의 내용이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들여다본다면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매직 계산기 딱 잡아드리고 차트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계산기의 기준 거래량의 거래대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거의 뭐 상한가 수준, 13일 날 상한가 수준까지 갔고 그 월요일 날 상한가 수준까지 가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또 거래가 터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실려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그 이상 거래대금 팍 터져요. 1,500억 이상을 얘기했는데 그 이상 거래대금 막 터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시 10분, 9시 30분, 10시 거래량의 퍼센테이지 수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6월 13일에 어떻게 돼 있어요? 307억 원. 1,500억에 307억 원이면 얼마? 20%죠. 20%가 9시 30분에 이미 실려져 있었다. 그게 8%입니다.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보셨을 때 2%였어요. 2%에서부터 거래 터지면서 벌써 8%까지. 이게 28%까지 올라와요. 일주 이상짜리는 조금 전에 8%였죠. 편입 기준 되죠. 1,500억 대비해서의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왜 여기서 편입을 못 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내일은요. 모르지 어떻게 될지. 이날 방송 갖고 나왔을 때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후행성이 된 거죠. 결과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할까? 많은 채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일 한일사료를요. 요 가격에 사시고요. 요 가격에 손절하시고 요 가격에 목표 줄 겁니다. 아니 야간에 또 지금처럼 아침 7시부터 7시 50분 요 사이에 어떻게 한일사료의 주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도 아니고 고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지금 기준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장중에 지금 얼마 장중에 지금 14% 올라와 있거든요. VI 발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중에 14% 올라와 있을 때 편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불기둥마타가 올려주셨잖아요. 5월 27일 날에도 보면 거래량이 1,500억, 2,000억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다.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다. 13일이다 오늘. 개장 전에 개장 초에 2%일 때 오픈을 해드렸고 8%에 오픈을 해드렸고 그 언제 6월 13일 날 어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그렇게 오픈을 해드려서 신성홀딩스가 상한가 가는 그 흐름과 함께 한일사료의 짝짓기 매매 거래가 터졌습니다. 1,500억에 20%인 300억을 넘겼습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힙니다. 여러분들께 그대로 사료주들 움직입니다.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28%까지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도 한번 들어가고 매수 매도의 기준에 이런 시그널도 다 잡혀서 나오고 이걸 왜 못 잡아내세요? 거래대금이 13일 날 전체 시장의 2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얼마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2위. 이걸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날 나와서 그 다음날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5,600만 주에 80%. 이 길.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70%의 기준을 잡는다.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주 정도. 보수적이신 분들은 4천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 3천만 주 기준을 잡아도 월등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시 7분에 벌써 이미 1,500억 대비해서 10%. 그럼 공격적이신 분들은 벌써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 그잖아요. 1,500억 기준이면 20위 안에 들어오니까 공격적이신 분들은 저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보수적이야 라고 하면은 변동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가 더 터져 있을 때 이럴 때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죠. 거래가 더 터져 있을 때. 결론은요. 20% 수준의 변동성과 함께 차익 실현의 구간의 설정 범위가 나오죠. 1.5% 밀리거나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게 노란톡에서의 교육입니다. 야간에 방송에서 또 아침에 개장 전에 이런 방송에서 이거 내일 들여다보시고 매수하세요. 밀리면 얼마에 사시고 위로 얼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아. 개장 초에 한일사료 오늘도 개장 초에 강세로 시작할지 약세로 시작할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부터 보고 장중에 흐름 보고 장중에 이런 거래대금을 실어주고 거래대금 실릴 만만 변동이 났죠. 그러면 오늘 안 실릴 수 있어요. 안 실리면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갖고 있다가 매매 이것도 아니고 야간에 또 개장 전에 이거 사세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야간이나 개장 전에 이 종목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어떤 거요? 대형주 기준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변동성에서 잡아낼 수 있는 종목. 펀더멘탈 대비 너무 밀려있는 종목. 이제 오픈해 드릴 거예요. 오늘장 공략주 5종목 2,300개 종목에서 그 주력주를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종목을 약간의 이거 사려주니까 끝내주니까 내일 들여다보시고 당장 오늘 기준에 개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그러면 노란톡에서 함께 윤정도와 함께 매매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거고 교육받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셔서 그렇지 않고요. 나 종목 상한가 종목 샵 3989 문자 지금 보내셔서 윤정도 불기둥 2마리 토끼 다 잡으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맨 뒤에 5종목을 여러분들과 오픈해 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을 빨리 넘기고 종목 5종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KG ETS예요. KG ETS 같은 경우에 어제 이렇게 등락이 높게 나왔습니다. 20%. 장 막판에 한 4, 5% 움직이고 있다가 그냥 끝부분에 쫙 뻗어 올라갔죠. 이 KG ETS 같은 경우는 5월에도요. 12일 날 지난주 내내요, 사실은. 지난주 내내 KG ETS, KG ETS, KG ETS, KG ETS. 나 차익 실현했어요. 또 수익 났어요. 뭐 KG ETS, KG ETS. KG ETS. 결론적으로 이 KG ET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마다 수익 범위를 잘 잡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 KG ETS, 단기 변동성의 수익 범위들. 여기 보시면 19,431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나서 오버나이트 하시죠? 그리고 나서요. 보도자료 나오면서 추가 폭등. 결론적으로 16,450원에 6월 7일 이거 얼마예요? 지금 2만 원 넘겼어요. 2만 원. 거래대금이 9시 15분에 200억을 넘깁니다. 250억. 그럼 9시 반까지 300억 이상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거래대금 이상을 터뜨리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바닥에서 거래가 이제 출발이 되고 벌써 이미 주가는 많이 움직였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한. 그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미 그 이전에 다 들여다보고 계셨겠죠. 거기에 6월 7일 이후에 또 6월 10일에도 2.62% 올라와 있을 때 이때가 400억이 넘게 터져 있습니다. 1,500억 대비 얼마? 20% 이상. 9시 반이면 20%만 실려주면 되는데 300억 이상 400억 원대 거래되고 2%. 그러고 나서 바로 추가적인 변동성 열심다. 2만 원을 넘깁니다. 그 2만 원을 넘기고 나서의 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 그럼 차익 실현이죠. 그 차익 실현 범위는 매번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단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꼴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일봉 다 보세요. 일봉 보시면 꼬리가 달려있는 이러한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여기 꼬리 달리는데 못 팔았어. 냅뒀더니 다 이거 안 돼요. 나중에 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 긴 기간 동안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절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면 KG ETS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을 충분히 보시고 거래대금 얼마를 봐야 될까요? 거래량 최소 1,0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요 700만 주. 그리고 양봉. 아시겠죠? 그게 아니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거나 했을 때는 전량 차익 실현을 대처한다. 그걸 기준 잘 보십시오. 오리온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넘깁니다.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거래대금 제한적이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오리온 거래대금 제한적이지만 시가총액 조단이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거래 뭐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에 좀 움직임을 나는 보고 싶어요. 요 자리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같이 와 오리온 크크 그러고 나서 14일에 말씀하시고 15일에 어제 얘기했잖아요 오리온 그러고 나서 오리온 호호호 오리온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4조 시가총액이 4조 근데 10%씩 올라요. 다만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니까 개별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갭상승 이후에 앞부분 전부 뚫고 올라가는 돌파갭의 흐름. 꼬리 달렸어요? 일단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함께라면은 이러한 캔들, 장악하기형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이런 캔들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넘겨줄 수 있잖아요. 샵 3989 지금 문자 보내셔야 돼요. 샵 3989 그리고는요 수익 내셔야죠. 오늘 개장 이후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10위,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8조 수준. 이 종목군들의 이러한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그리고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 변동성의 기준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 영업이익 예상치 전체 시장에 222조에서 작년에 올해를 예상한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184조가 나올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얼마요? 233조가 됐고 255조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그만큼 기업 실적이 많이 개선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5월 27일자 기준에 5.683인데 14일 기준에 5.66, 15일 기준에 더 떨어져 내려가 있어요. 주가가 밀리면서 계속 밀려 떨어지는 거죠. 응?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지금 진입이 돼 있는. 낸드 시장에서 세계 2위, 그리고 죄송합니다. D램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낸드 시장에서 인텔에 10조 주고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해서의 매출 증가. 그러니까 이런 매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2조 4천억씩. 응? 하이닉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를 못 잡는다? 그럼 시장에서 쉬셔야 된다 그랬죠. 이런 데서 대형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형주 한일 자료 내일 잡으세요. 오늘 개당 초에 잡으세요. 그게 아니라 LG화학 같은 이런 시가총액 6위짜리 자력으로 이제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위치. 자력으로. 네이버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력으로.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서. 물적 분할 얘기 다 설명드렸고. 그죠? 물적 분할에 대해 다 설명드렸고 그거 아무런 학제 아니었다. 거기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주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의 지분 가치,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 거. 그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 들어 올려놔도 저평가 상태로 인식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거는요. LG화학의 지금 이 흐름이 바닥에서부터 34%까지 들어 올린 거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34% 들어 올린 걸로 보여지지가 않죠. 원체 낙폭이 심해야 돼요. 완전 대바닥에서 여러분들은 쇼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지금. 안 밀리고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뭐예요? 세 번째 종목 기아. 시가총액 10위. 응? 이 기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펀드멘탈이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밀려 내려갔죠 지금. 응? 결론적으로 화물 연대 파업까지 진행이 돼서 더 힘들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잘 해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세요. 주봉에서 가파르다, 힘들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야. 28% 오르고 눌렸는데 지금 이 기아 같은 종목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의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에코프로 BM 어제 시꺼봐졌죠. 15일 날. 그냥 막 두들겨 맞고 내려가 버려. 와,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고점 막 3.5% 치고 들어 올렸다가.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인덱스 쪽에서의 물량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차익 실현보다는 가져간다. 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지만 저 꼬리를 메꾼다. 월말의 효과 부분에서는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 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기준에서도 실적 그리고 성장성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캔들의 부분 또 매집의 부분 거기에 매직 시그널의 매수자인 거기에 매집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들여다보시는 위치. 아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하십시오. 저는요.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